오늘 우리가 읽을 사설은 대만 끼고 중국 뺨친 미 트럼프 동북아 변화 주시하라는 내용의 12월 6일자 동아일보 사설인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하고 축하 전화를 받고 하는데, 대만 총통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면은,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미국은 1979년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대만하고 단교를 해. 외교관계를 끊어.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건데, 중국만이 유일한 또 중국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합법적인 정부고, 대만은 그 큰 중국, 하나의 중국에서 변방 세력일 뿐이다.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만하고는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안 맺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은 대만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트럼프는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대만을 활용해서 중국을 좀 압박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그만큼 이 동북아 정세가 지금까지 상황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걸 촉구하는 내용의 사설이야. 그런 이번 사설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라든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읽어보면 좋겠다. 먼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은 지금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국은 한족이 가장 중심 세력이지만은, 한족 외에 티베트, 만주족이라든지 다양한 조선족도 있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티베트 쪽 같은 경우는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어. 또 홍콩, 마카오처럼 한때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100여 년 전에 빌려줬던 그런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대만이라는 또 지역도 있죠. 대만은 원래 중국 대륙을 다스렸던 중국 정통 정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만의 지배를 하다가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은 타이완 섬으로 대만을 형성하잖아. 그런데 중국은 그 모든 나라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이런 것은 나뉠 수 없다. 따로 합법적인 정부는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뿐이다. 그러므로 외교도 중국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대만이 대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나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유엔에도 가입을 못해. 우리나라도 1992년 그때 북방정책이라고 해서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때 수교 관계가 없었는데, 그들을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게 하면서 대만을 1992년도에 대만하고 수교 관계를 끊고 중국만을 유일한 정부로 인정해서 중국하고 수교를 했지. 도널드 트럼프가 대만 총통하고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중국으로서는 위반하다, 지키지 않고 어기는 게 위배야. 위반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고, 단교와 수교가 있어. 단교는 외교관계, 국교관계를 단절하는 게 단교고, 수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거, 그게 수교야. 그리고 시사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일러주는 거.
한자 한번 알아둬봐. 이거 눈에 익혀도 이런 단어는 이게 보일 시자고, 사자 이게 좀 독특해서 입구자에 이게 사자야. 좀 중자로 읽히기 쉬운데 사자가 돼. 시사. 드러내 일러주는 거. 이게 시사야. 그리고 확산될 조짐이지만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 쓰는 표현이야. 확산할 조짐이다 이렇게 써도 돼. 확산하다, 널리 퍼지다. 그러면 될 걸 우리가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까 확산하다라고 써도 될 걸 확산되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 평가절하. 평가절하는 어떤 특정 나라의 그 돈이 가지는 가치가 대외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해. 하락하는 것을 말해. 즉 다른 나라의 통화와 평가에서 절하, 떨어지는 거. 그게 평가절하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10달러에 10,000원이겠지. 그럴 때 등가가 이렇게 형성되겠지. 같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달러에 대해서 우리 돈의 가치를 절하시킨다고 생각해봐. 평가를 절하시킨다고. 10%를 예를 들자. 그러면은 10%를 절하하면은 10달러에 10,000원이던 게 평가 절하를 하면은 전에는 10,000원이면은 10달러를 구할 수 있었는데 10% 우리 돈이 가치가 떨어졌어. 평가 절하가 됐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얹어야 이 10달러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는 거야. 11,000원에 10달러를 구할 수 있어. 평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반대로 10% 평가 절상을 했어. 우리 돈의 가치가 커졌어. 우리 돈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어. 전에는 10,000원 줘야 10달러를 구하던 게 10,000원 주던 게 이제는 9,000원만 주면은 10달러를 구할 수가 있어. 평가가 절상된 건지 우리 돈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은 그 개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게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1,1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그건 환율이 올랐다라고 그러는 거야. 환율 인상이라고 그래. 환율 인상. 그리고 1달러에 1,000원이던 게 90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환율 하락이 돼. 평가절하는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고, 환율은 단순한 수치. 900원이냐 1,100원이냐 그 수치를 보고 1,000원이던 게 1,100원이 되면은 환율이 올랐다는 거고, 1,000원이던 게 900원을 떨어졌다 그러면은 환율이 하락한 거야. 대신 우리 돈의 가치를 따질 때는 달라지지. 평가절하와 평가절상 개념이 이 환율 인상하고 환율 하락하고는 약간 말이 다르지. 남중국해 문제가 나오는데, 남중국해 문제는 태평양 지역인데 저기 중국 남쪽, 그리고 그 주변에 필리핀 있고 인도 차이나 반도 있고 그쪽에 둘러싸인 그 태평양인데, 거기에는 유명한 스플래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스플래트 군도가 제도라는 뜻인데, 그런 그 여러 개, 제도라는 게 여러 섬, 조그만 섬들이 모여져 있는 큰 섬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 사람이 살기는 적당하지 않지만은 그 무인도처럼 된 그런 섬들이 많아. 그 영유권을 놓고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주변 국가들이 계속 다투고 있어. 뭐 영해가 커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광물 자원, 석유 자원 이런 게 묻혀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는 그 지역이 원유 해상로야. 그 지역을 중국이 가령 자기 그 영유권을 주장해서 막아버리면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쪽으로 오는 그 원유 수송이 아예 막히게 되고,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대상으로 이렇게 군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군함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자기 영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주장을 하고 있지. 미국은 국제법상 이건 중국 영해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남중국해고, 동중국해에서도 일본하고 중국은 또 싸우고 있지. 동중국해에서는 저기 센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중국 이름은 나우이다오라는 그런 섬을 놓고 그 일본하고 또 영유권을 분쟁을 겪고 있어. 이런
남중국해 아까 말한 스플래트 제도 같은 데에서는 그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서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렇게 항의하고, 미국도 이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는데, 중국은 거기에 아랑거지 않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래서 갈등이 좀 격화지고 있는 거야. 반대로 공격하는 거니까, 자, 요 공격에 들어서 반격하는 거.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 이거는 1달러에 뭐 1,000원 하던 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1달러에 1,100원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가 있잖아. 그게 뭐 숫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달러를 사들여버리면 돼. 달러를 사들여버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원화가 내려가, 평가 절하가 돼. 그러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수출이 잘 될 수 있겠지. 왜 평가 절하를 하느냐 하면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생각해봐. 그 상황에서 평가 절하를 하면은 우리가 수출이 잘 돼. 왜 그런지를 보자. 우리나라가 10만원어치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봐. 10만원어치. 10만원짜리 물건을 미국에 팔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100달러를 받게 되겠지.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평가 절하를 했다고 해봐. 평가 절하를 하면은, 자, 10% 절하했어. 이제는 1달러에 1,100원이야. 그러면은 전에는 10달러를 받았는데 지금은 9달러? 9달러 받으면 9,900원이 되지? 1,100원이 1달러에 1,100원으로 평가 절하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는 미국에 10만원 얻은 물건을 10달러에 팔았는데 이제는 9달러에만 팔아도 돼. 미국에서 판매량이 늘어나겠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팔 수가 있어. 그래서 평가 절하를 하면은 수출이 잘 되는 거야. 반대로 수입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겠지. 평가 절하가 되면은. 전에 미국 물건 10달러짜리를 10,000원에 사올 수 있었다면은 이제는 10달러짜리를 11,000원에 사와야 되니까. 수입은 더 힘들겠지. 그리고 또 반대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가 절하가 되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익이 되겠지. 왜냐면 달러의 가치가 더 커졌어. 우리 돈의 가치는 평가 절하됐으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익이야. 우리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해야. 반대로 또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사람은 우리 돈이 평가 절하가 되면은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면은 이제는 더 힘들어져. 대신 미국에서 돈을 가져오는 사람은 달러를 가져오면은 더 이익이지, 환율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환율 조작이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면서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늘리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지. 수출 보조금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게 있어, 국제적으로. 어떤 통상 트레이드, 국제 트레이드 할 때 어느 나라가, 특정 나라가 어느 제품에 대해서, 가령 똑같은 제품이야.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 한국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한국은 보조금을 준다. 그 제조업자한테. 그러면 그 제조업자는 더 싼 가격에 수출을 할 수 있어. 그럼 미국 업자는 우리 그 같은 제품끼리 경쟁했을 때 우리 업자가 훨씬 더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는, WTO에서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인정하는 범위가 있고 또 보조금을 아예 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각 나라가 협의해 놓은 거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특정 분야들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수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의 모든 소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게 중국산이잖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너희가 지나친 그 이익을 가져간다. 그 이익이 정당한 게 아니라 환율 조작이나 수출 보조금, 이런 불법적인 것으로 얻어가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협상을 다시 해서, 또는 너희들한테는 반대로 중국에서 오는 제품,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 아주 고율이거든. 이 정도면은 그런 관세를 매겨서, 부과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더 비싸지니까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고, 엄포를 놓고 있지, 지금. 그리고 미중 간의 현안들 이렇게 한번 봐볼까?
남중국해 문제 아까 설명을 했지. 영유권 그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필리핀 주변 그 국가들하고 겪고 있는 그런 그 문제, 통상 문제. 통상은 트레이드 국제 무역을 말해. 통상. 그래서 아까 말한 수출 보조금, 환율 조작을 통한 그런 그 수출 증대, 이게 통상 문제겠지. 그다음에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거 그 경북 성산에 우리가 배치하기로 했잖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내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기지들을, 그 군사 기지들을 한국의 사드 레이더가 감시하게 된다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또 문화 상품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또는 한국 배우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데 출연을 막고, 또 최근에는 사드 그 성산 부지하고 골프장 부지하고 맞바꿨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롯데를 겨냥해서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야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 지금 이런 그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그 대만 문제까지 또 하나 더해지면 더 복잡해지겠지. 그리고 중국은 그 북한을 껴안는 카드로 응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뭐냐면은 북한 문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북한을 그 핵과 미사일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런 서방 국가들이 쓰고 있단 말이야. 압박을 하고 경제 제재를 하려면은 북한이 거래하는 것을 끊어야 돼. 그런데 관건은 중국이 무역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중국이 절대적으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 자기를 압박하면은, 지금 그 다른 문제 트럼프가 자기를 압박하면은 북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하고 같이 도와서 한번 북한 핵 문제 해결해 보려고 너희들하고 같이 제재를 하려고 했더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통상 압력 하고 또 대만 친해지려고 막 그래? 그럼 좋아, 나도 북한 그 제재 나도 이제 슬슬 풀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응수라는 것은 바둑에서 누가 수를 두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수를 넣는 게 응수야. 맞받아치는 거, 그게 응수고. 개연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할 수 있다라고 볼 어떤 가능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게 개연성이야. 소설에서 개연성이 떨어진 상황이 연출되면은 지나치게 허구화가 돼가지고 현실감이 떨어지게 되지. 개연성. 이탈, 이격, 떨어진다는 게 이격이잖아. 그리고 이별, 이거 헤어지는 거. 이라는 것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탈은 벗는 거잖아. 탈의실을 할 때 탈자 벗는 것이니까 떨어져 나가는 게 이탈이야. 미국 우선 정책, 이거는 알아둘 게,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중산층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강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 정책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의 그런 불만을 잘 편승해서 그걸 표로 이끌어내는 거지. 트럼프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미국 국익만을 생각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백인들, 못 배운 백인들께 열광하는 거지.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대만이 미국 무기 엄청 사주는데, 야, 중국 때 너희들하고 괜히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고 중국 너희가만 교류해? 아니, 나 대만하고도 한번 해볼 거야. 이런 거라든지. 또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강해져? 그래? 너희들 너무 강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억압하고 압박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중국 너희들 미국에서 너무 수출로 많은 그 흑자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또한 한국 FTA 맺었잖아. 자유무역협정. 한국이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내고 있어. 교역에서. 그러면서 미국 국익을 내세워서 야 너희들 한국 너희들 좀만 가져가. 우리 제협상에. 미국 우선 정책은 기존에 있던 질서를 깨뜨리고 또한 다른 나라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읽어보도록 하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의 2일 전화 통화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에 항의하고 나섰다.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측은 양측이 긴밀한 경제, 정치, 안보적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단순한 당선 축하 이상의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했다. 중국이 발끈하면서 미중 간의 냉기류가 더욱 확산할 조짐이지만 트럼프는 2일 트위터에 미국이 대만에 수십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팔고 있는데 나는 축하 전화도 받지 말라는 건 흥미롭다고 비꼬는 글을 올렸다. 4일엔 다시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우리 제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남중국해 한가운데 군사시설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물어봤느냐며 반격했다. 취임 후 미국 관계의 재정립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메시지다. 트럼프 진영에선 대중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국무장관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핵심 참모인 스티븐 H.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6일부터 닷새간 대만을 방문해 차이 총통을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도 중국의 환율 조작,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대미 무역 흑자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산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압박에 중국이 그냥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남중국해, 통상, 사드, 한국 배치 등을 놓고 충돌했던 미중의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트럼프가 중국을 떠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면 중국은 북한을 껴안는 카드로 응수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이 더 고조되면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은 원치 않는 선택을 요구받을 개연성이 크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면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진다.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몰고 올 한반도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 용어들이라든지 어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읽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사설 같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대만 총통하고 2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거야. 이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단순히 그냥 축하 전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국가 대 국가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아니냐. 물론 뒤에 나오면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또 보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지.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37년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지. 두 번째 문단은 트럼프가 한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2일 트위터에는 야, 미국 무기를 엄청 사가는데 그 축하 전화도 못 받냐 이렇게 비꼬는가 하면서 또 4일날 다시 또 중국 너희들 좋은 거 할 때 우리 미국하고 상의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격하는 거야. 트럼프는 아웃사이더라고 그래. 주류 정치인, 기성 정치인들은 이미 검증받고 또
차근차근 경력을 밟아온 사람들인데, 아웃사이더는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이거든. 그걸 아웃사이더라고 그러는데,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 외부인 뭐 이런 뜻인데, 이 트럼프는 그래서 언론도 다 주류 언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론들을 불신해. 본인이 직접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유권자들하고 대화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하고 있지. 그러니까 트위터를 이용하는 것도 그런 측면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지금 이게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진영에서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내년 1월에 취임하면은 정부를 구성해야 될, 지금 그걸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강경파 인사들을 배치하고 있어. 중국과 또는 한국에 대해서 FTA, 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할 그런 성격을 지닌 인사들을 지금 등용하고 있거든. 그런 문제하고, 또 트럼프 대선 기간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았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존에 있던 남중국해라든지 통상, 사드 이런 문제에다가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까지 하나를 또 더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껴안는 그런 카드로 맞대응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잖아, 우리는. 한국의 교역이 50% 이상이 지금 중국하고 이루어지는데,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동맹국인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걸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국 우선 정책이 한반도 우리 정세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